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이제 여러분 보충 프린트로 나와준 핵심 지문 총정리 자료를 좀 정리를 쭉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인데 이게 사실 잘 틀려요. 그래서 국회 내 발언과 표결, 그의 부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 대상이 된다. 국회 내는 회의장이고 발언과 표결, 그의 부수한 행위로 원고 배포 행위가 포함되고 이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327조 2호의 공소기각 판결이다. 1호냐 2호냐도 나와요. 이건 재판권이 없을 때가 아니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자,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 내 발언을 회의 종료 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경우에 있어서는 면책 특권이 아니다. 이게 노회찬 씨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이제 불체포 특권을 정리하면 회기 중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회현동 잘 외워주세요. 이 지문이 아주 묘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이게 잘 틀려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회현동 혹은 이미 체포되었어도 회기 중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 시에는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회 요구 시 석방하는 것은 당연 집행정지고 이것은 구속 취소나 집행정지 결정 대상 자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회현동, 그 다음에 면책 특권의 대상인 것은 1호가 아니라 2호의 공소기각 판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은 미리 봤고요. 3번 적정 절차와 관련해서 헌재 결정 해서 이제 구속의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 나왔는데, 이것도 구속의 집행정지나 보석 다 다른 판례죠. 무죄 등 선고 시 구속영장이 당연 실효되는 구형사소송법 331조 단서에 대한 문제인데, 과거에 이제 즉시 항고가 허용이 되었다. 그런데 구속 집행정지 나가라는 거고요. 보석도 나가라는 거고, 무죄 등 선고가 됐을 때 당연 실효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 항고가 되면은 이 즉시 항고의 집행정지였기 때문에 바로 석방이 보류된다. 그래서 석방하라는 법원의 결정보다 검사의 의결이 우선시 되니까 사법권을 침해한다 해서 위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허용되고 있어요. 똑같은 건데 구속 취소도 나가라는 재판. 검사가 즉시 항고하면 못 나가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다. 바로 이제 구속 취소를 받아준 사례가 2개밖에 없어요. 이미 미결 구금이 초과됐다. 바로 어차피 징역 1년 못 나가는 이상 안 올라가는데 이미 1년 3개월간 미결 구금이 이루어졌다. 형집행 안 살거든요. 두 번째, 미결 구금이 최대 8일 남은 경우. 미결 구금이 최대 8일 남은 경우도 이미 초과를 했어요. 이건 과거에 재정통산이 있었던 시절인데 이미 다 초과를 해버렸는데, 과거에는 재정통산이어서 이제 여기저기 계산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덜 일부 불산임할 수 있었다. 그래도 8일밖에 안 남았다. 이 경우 아니고는 구속 취소를 내보내준 사례가 없다. 구속 취소를 내보내줘야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고 이 즉시 항고가 위헌이냐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데, 바로 헌재가 위헌 결정할 사안이 나타나기가 어렵다. 사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취소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문 채취와 관련해서도 이게 좀 많이 나와요, 요즘에. 지문 날인을 강제하는 제도는 합헌이다. 그러면 이게 합헌이니까 경찰청장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것도 합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 채취는 진술이 아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과는 무관한 제도다. 자,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인적사항 질문에도, 인정신문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인적사항의 질문에 불응하는 자에게 지문 채취를 요구한다. 이 지문 채취는 진술 거부권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지문 채취를 통해서 인적사항에 대한 것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진술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헌 아니냐 하는데, 바로 거부시 경범죄 처벌법으로 우율하는 거 합헌이다. 실제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은 1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고, 다만 필요 최소한에 해야 되는데, 바로 진술 거부권도 무궁무진한 언제나 보장받은 절대적 기본권이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는 합리적 제한이다. 그래서 합헌을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시 무죄 사유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를 했다.
그 기간 중에 범행이라도 잠정 적용 이후에는 무죄 판결이 나온다. 예를 들면 9월 30일까지는 예를 들면 적용이 된다 라고 했는데 9월 15일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기소가 됐다. 이렇게 잠정 적용 기간 중간에 형벌법규의 잠정 적용 기간 중간에 범죄를 했어도 그 기간 이후에는 무죄 판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헌재가 위헌 선언 시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은 헌재법상 재심이 허용되는데, 그런데 대법원이 헌법 107조에 따라서 위헌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을 행사해서 위헌을 선언했다. 이때도 무죄래요. 다만 이때는 형사소송법 420조 5호에 무죄임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긴급조치 455회 위헌선언과 관련해서 나왔던 판시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 면소받았던 자는 곧바로 과거 형이 폐지돼서 긴급조치가 폐지돼서 면소받았던 자는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재가 종전에 합헌 결정을 했다가 동시에 위헌으로 변경한 경우, 이건 앞에서 최신 판례 법령 정리할 때 했죠. 그 다음 날부터 소급효가 비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헌재가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이때는 원래 무죄를 내려야 되죠. 근데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죄 주상 상소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면소 판결에 대해서 실체 판결 청구권이 결여되어 무죄 주장 상소가 불가능하다는 게 원칙이에요. 유일한 예외가 이겁니다.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죄를 내는 게 아니라 면소 판결을 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면소 판결에서는 불가능하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미결구금의 산입은 앞서서도 정리를 살짝 해드렸는데 지문만 좀 보겠습니다. 미결구금은 재정통산과 법정통산이 있는데 바로 헌재가 재정통산 일부 불산입을 위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위헌 결정 결과 재정통산과 법정통산이 똑같아요. 전부 산입하고 전부 산입하기 때문에 판결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고 검사가 산정한다. 기타 법정통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재정통산으로 본 종들은 전부 다 위헌 선언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의할 게 있다. 범죄인 인도의 협약에 따른 범인의 인도기간,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잡아와서 구금되었던 기간은 미결구금이 아니래요. 그리고 인도 협약에 따른 인도에 관한 문제는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이고 불복도 불어대는 거, 이것도 합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미결구금 산입계산을 잘못한 것은 형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신속한 재판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신속한 재판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은 딱 하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50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거, 무죄 추정, 적법 절차, 신속한 재판을 침해했고요. 두 번째, 상소를 제기했는데 예전에는 소송기록 송부를 검사가 하도록 했어요. 과거에 검사가 하도록 한 것은 서류를 검사가 독점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 서류를 비공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사자 대등과 신속한 재판을 침해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